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으며 퍽스 팩토리와 에센트 그룹에 대한 이야기, 이 기업들이 가진 투자 매력도 및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중형 주식들을 찾아보는 시리즈입니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선별하려 하는지는 1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1편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퍽스 팩토리는 자동차, 스노우모빌, 바이크, 자전거, 트럭 등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서스펜션은 중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자동차 차체와 바퀴 사이의 연결 지점에 부착하는 스프링이죠. 주행 시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 및 조작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퍽스 팩토리가 나이키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퍽스는 서스펜션을 디자인 및 만들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 측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제조도 직접 하고 있다 하며 대만과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하죠. 또한 제품을 싸게 많이 팔기보다는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퍽스는 운동선수들 또는 레이싱팀의 스폰서 및 협찬을 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죠. 물론 당연하게도 세계 대회에서 퍽스 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기능성도 좋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당연하게도 프리미엄 가격대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에도 퍽스 제품을 달고 출전한 선수들의 성과가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들의 실적이 곧 기업의 실적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나이키와 비슷하며 저는 그냥 서스펜션계의 나이키가 퍽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퍽스가 가진 경쟁력들 중에서 눈에 가장 띄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퀴나 스노우모빌 등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제품에는 전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퍽스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너무 좁은 시장을 타겟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동차 시장도 이미 큰데 그 이상의 시장을 잠재 시장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잠재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비행기 바퀴에도 서스펜션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장점으로 보이는 점은 브랜드 고객 로열티입니다. 이건 제품의 특징 자체가 꽤나 하드코어한 열렬한 팬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퍽스 로고 값이라는 게 형성이 되며 퍽스의 제품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OEM들은 퍽스 제품을 넣기만 해도 평균보다 잘 팔리니 OEM들 역시 퍽스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퍽스가 밀고 있는 성장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수를 통한 성장을 꽤 많이 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인수들을 거의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장, 부품 시장 역시 노리고 있습니다. 차량 개조 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죠. 제조업이기에 영업 효율화 및 공급사슬 효율화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 공급자가 대만 주변에 있어서 공장을 대만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 증가로 돌아오겠죠. 또한 가장 중요할 국제시장으로의 확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국제 OEM 딜러들에게 부품을 팔아도 완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물량이 꽤 많다고 합니다. 즉 단순하게 국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 아니라 실사용자가 국제적으로 분포해야 한다는 점이 신경을 써야 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퍽스는 두 가지 제품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탈 것들에 해당하는 자동차, 스노우모빌, 트럭 등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탈 것을 뜻합니다. 매출의 59%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는 바이크와 같은 특수 스포츠에 사용되는 부품들이며 매출의 4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OEM 또는 딜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EM은 퍽스의 서스펜션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딜러는 부품 시장에 퍽스의 서스펜션을 유통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포드가 차지하는 매출이 총 매출의 11%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0% 밑으로 내려왔다지만 여전히 8에서 9%쯤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별 매출은 당연히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이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조는 해외에서 하느라 매출은 국제 매출로 찍히지만 완제품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미국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된다는 점이죠.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891밀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순이익은 91밀리언 달러로 매출의 10% 정도를 순이익으로 남기고 있죠. 차입금은 377밀리언 달러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전체적인 재무 상태에서 태클을 걸 만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퍽스 팩토리는 예전부터 순수익률 및 영업이익률 유지를 시키며 매출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국제적인 성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저도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재시장의 규모 파악 및 경쟁자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잠재시장은 둘째치고 경쟁자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 리서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퍽스 팩토리에 대하여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 시장에서 나이키처럼 브랜드 기반 프리미엄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기에 제품, 비즈니스
비즈니스 전략 및 브랜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에센트그룹입니다. 에센트는 모기지 대출 채권에 대하여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집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단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으며 모기지라고 하죠. 은행이 소비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은행은 채권자, 소비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은행이 이 채권을 GSE라는 기관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매를 함으로써 은행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돈을 또 빌려줄 수 있는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은행한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GSE라는 기관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원활한 대출 자금 순환을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금리, 액수 등 조건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소비자는 풀 대출을 받을 것이고 어떤 소비자는 집값의 50%만 대출을 받을 것이죠. GSE는 집값의 80% 이상 대출을 해준 채권은 매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풀 대출을 해주면 GSE에 채권을 팔지 못하고 자금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2단계에서 에센트그룹과 같은 모기지 보험이 들어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GSE는 담보 비율이 80% 이상인 채권을 사진 않지만 만약 채권에 GSE가 인정하는 보험이 들어있다면 매입을 해줍니다. 즉 풀대출 채권이어도 리스크가 보험으로 80% 이하로 낮아졌다면 매입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에센트가 이러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센트의 제품은 모기지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집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에센트의 수익 구조는 보험 상품이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겠죠. 일단 소비자가 돈을 빌리고 안 갚을 리스크를 에센트에게 넘기는 것이기에 프리미엄이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고만 안 나면 돈을 버는 보험사처럼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매달 제때제때 갚으면 에센트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만 리서치를 하다가 놀란 게 생각보다 돈을 못 갚고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채무 불이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0.85%, 2020년도에는 3.93%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에 엄청 높아졌는데 이는 질리도록 등장하는 그 역병 때문이라고 하죠. 이제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진짜 돈을 못 갚고 있고 미래에 돈을 못 갚을 채무자일 경우에만 채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가끔 이혼, 여행, 계좌 정지 등 고쳐질 수 있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죠. 보상금이 전체 액수를 변상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게 이득입니다. 에센트는 저금리의 역대급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막 사기 시작했죠. 그럼 모기지 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에센트가 파는 제품이 모기지 보험이니까 최근 몇 년간 수혜를 봐왔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955밀리언 달러를 벌었고 순이익은 413밀리언 달러로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일단 저는 금융회사를 계속 기피해 왔었는데 에센트를 조사하다가 관심이 갑자기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융회사들은 리스크 관련 비율들이 굉장히 너무 많고 이러한 비율들을 다른 모기지 보험 회사들과 비교를 해봐야 재무적으로 건전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거리가 늘어나 버렸죠. 근데 에센트의 순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고 대충 봐서는 나쁜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거의 10%가 디폴트하지 않는 이상 저금리 환경에서는 리스크가 커 보이지 않죠. 이 종목은 좀 더 리서치를 해볼 만한 것 같은 게 배당 성장의 느낌도 좀 납니다. 현재 배당 성향이 16%에 배당 수익률이 1.28%입니다. 현재 주가 및 순수익에서 배당 성향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 배당 수익률이 2.5%, 이 상태에서 순수익을 끌어올린다 가정하면 배당 수익률은 쭉쭉 올라가겠죠. 아니면 매출 성장을 통하여 주가를 올리던지요. 한 가지 리스크는 코로나 때 발생한 디폴트들이 얼마나 해결될지, 3에서 7년차 모기지 디폴트가 이제 많아지는 시즌이던데 얼마나 더 많아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들 3편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판 배달의 민족인 그룹업, 의료 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 에코티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커피 한 잔씩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1주에서 2주치 영상이 선공개되오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